밑에서는 이렇게 걸어주고, 어떻게 표현하지? 밑에서는 이렇게 탁 걸어주고 위에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소희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처진 피부가 고민이신 분들이 꼭 봐야 할 실리프팅의 모든 것입니다. 실리프팅에 관한 거는 제가 이 영상에서 한번 언급을 했었죠. 처진 피부나 심술보, 팔자주름 이런 게 고민이셨던 분들은 한 번쯤은 관심을 가지고 검색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만큼 요즘에 피부과에서 인기가 많은 시술인데요. 이러한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고려할 수 있는 시술은 크게 3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 먼저 탄력 레이저 시술, 그리고 안면 거상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의 주인공인 실리프팅입니다. 간혹 실리프팅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20, 30대가 벌써 실리프팅을 하냐, 피부에 너무 일찍부터 그런 거 넣으면은 나중에 더 망가진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저는 50대 이상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런 시술을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피부 탄력이 너무 떨어진 상태에서 실리프팅을 하면 시술 후에 조금 더 부자연스럽기도 하고 부작용이 더 쉽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분들은 실리프팅보다는 안면 거상술을 했을 때 더 만족할 만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에 반해 20, 30대 분들은 축 늘어진 피부를 리프팅하는 개념보다도 V라인, 이중턱, 팔자주름 개선 등 이런 얼굴형 교정을 목적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더 많고, 실리프팅을 잘만 받으면 수술보다 덜 부담스러운 방법으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실리프팅에 쓰이는 실의 종류는 정말 수십 가지예요. 하지만 크게 나눠보면 모노실, 코그실, 볼륨실,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모노실은 리프팅 효과는 전혀 없고 피부의 탄력을 개선해주는 실입니다. 한번 들어갈 때 4, 50개, 많게는 수백 개의 실을 얼굴에 넣어서 콜라겐, 엘라스틴 형성을 유도하는 실이죠. 그 다음은 코그실입니다. 얘가 바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리프팅용 실이에요. 실에 가시처럼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돌기가 나 있는데, 이 갈고리들로 밑에서는 이렇게 걸어주고 위에서 이렇게 당겨줘서 리프팅 효과를 볼 수 있는 실이에요. 이것도 모노실과 마찬가지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피부 안쪽에서 녹아 없어지면서 또 콜라겐과 엘라스틴 생성으로 탄력 증대 효과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그 리프팅 유지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부작용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볼륨실입니다. 요즘 많이 하는 캐번 리프팅이 대표적인데요. 주로 리프팅보다는 이렇게 꺼진 부위를 채워주는 실입니다. 이거는 제가 최근에 한 시술이라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꺼진 옆볼을 채우기 위해서 시술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만족이에요. 근데 시술 직후부터 일주일 정도는 이렇게 실이 들어간 부위가 치통처럼 좀 아프고 2주까지는 이렇게 세안하거나 만질 때 이렇게 따끔따끔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달 정도 실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부위에 감각이 없었어요. 물론 지금은 시간이 좀 지나고 그래서 감각은 다 돌아왔는데, 저야 이것저것 좀 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겪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고 지냈지만 시술이 처음이신 분들은 놀라실 수 있어요. 자, 실의 부작용, 실리프팅 부작용들도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걱정이 될 만한 부작용들 몇 개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제가 겪었던 부작용, 얼굴이 커 보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병원에서 코그실 리프팅을 하실 때 여기다가 구멍을 뚫고 실을 쭉 넣어서 여기다가 걸고 이렇게 당겨 올리는데, 이렇게 딱 끌어올려서 이렇게 고정되는 이 광대 부위가 부각이 되면서 얼굴이 좀 커 보일 수가 있어요. 광대가 좀 발달한 동양인들의 경우는 살짝 맞지 않는 디자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술하실 때 우리 해주시는 원장님이랑 아주 많은 대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페임 현상입니다. 아마 시술할 때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또 가장 꺼려하는 이유기도 한데요. 어디가 패이느냐, 이렇게 시술을 하고 쭉 당겨 올려가면 거의 여기가 파입니다. 이렇게 여기 아니면 여기. 이거는 실을 과도하게 당겼을 때 피부가 따라 올라가면서 페임 현상이 있거나 피부가 이렇게 울게 되는데, 요거를 딤플링이라고 해요. 그냥 볼 때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사진을 찍거나 그늘에서 보면 이렇게 울렁불렁한 게 눈에 많이 띄어서 스트레스를 좀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안면 비대칭. 요거는 시술 시에 의사 선생님이 비대칭은 잘 맞춰주시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한쪽이 느슨해지거나 살짝 풀리면서 또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번째, 실의 비침. 네, 말 그대로 실이 비쳐 보일 수 있는 건데요. 대부분 시술 시에 사용하는 녹는 실은 푸른색이에요. 그 푸른색이 피부를 통과해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너무 얇게 시술이 들어갔을 때 이런 비침 현상이 있고요. 심지어 심하면 살이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두통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프팅 효과를 위해서는 대부분 이렇게 관자놀이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실을 고정하게 되는데 이때 이 텐션 때문에 두통이 생길 수가 있어요.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지만 3일 이상 지속이 된다면 시술하신 병원에 가셔서 살짝 풀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저는 모노실은 비추예요. 보통 피부과에서는 코그실로 리프팅하고 탄력은 모노실로 잡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슈링크나 울세라, 인모드 이런 장비 시술들로 탄력을 잡고 그 다음 코그실로 리프팅하는 거를 좀 더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모노실은 멍도 많이 들고 너무 아파서 일상생활에 어려울 수도 있고 고생에 비해서 효과가 못 미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코그실은 어떤 걸 써야 할까요? 사실 코그실의 종류나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정말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시술자입니다. 시술해주는 원장님이 얼마나 능숙하고 경험이 많은지를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실의 종류는 그 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그 원장님이 가장 익숙하고 자신 있는 제품을 사용을 할 거고 개수 또한 그 고객님의 얼굴을 보고 진단하에 원장님이 정한 개수를 사용하기 때문이죠. 같은 종류, 같은 개수의 실로 시술을 한다고 해도 누가 시술하냐에 따라서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실 리프팅은 시술자의 디자인과 숙련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어느 의사한테 받았냐가 중요한 그런 시술입니다. 그럼에도 코그실을 추천해드리자면 요즘에 블루로즈나 민트실이 좀 추천할 만한 것 같아요. 이유는 이 두 개의 실이 굵고 단단한 고정력으로 효과가 좋기 때문이에요. 물론 부작용이 쉽게 올 수 있다는 단점은 있지만 역시 시술자가 능숙하다면 부작용 없이 최고의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요즘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선호하는 실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 실 리프팅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실 리프팅은 2, 3, 40대에게 추천, 50대 이상은 안면 거상을 추천. 실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탄력 모노실, 탄력 리프팅 코그실, 꺼진 부분을 채워주는 볼륨실이 있다. 실의 부작용은 얼굴 커 보임, 딤플링, 안면 비대칭, 실의 비침, 두통 등이 있을 수가 있고 이 모든 부작용은 능숙하고 경험 많은 의사 선생님한테 받으면 그 확률을 굉장히 낮출 수 있다. 그리고 코그실의 종류를 추천해드리자면 민트실과 블루로즈가 있을 수 있겠다입니다. 그럼 안녕!